사회 수업은 개론 수업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교재 133페이지부터 시작할까요? 진보성이 아무래도 가장 핫 이슈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신뢰성을 보면 신뢰성은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만 하는 이슈. 근데 이거는 뭐 꼭 전자기록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기록이 사실 신뢰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으면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록 관리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그 기록들이 풀, 엔드, 액츄리트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호주 쪽에서 나온 어떤 문건들을 보면 풀 앤 액츄리트 하냐 이런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풀하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이렇게 그 기록들을 보면 전체가 다 있느냐 하는 것이고, 액츄리트 하다는 것은 뭔가 정확하냐는 것인데, 결국은 기록이라는 것은 업무를 하는 과정과 결과가 안에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록만 보아도 그 업무 활동의 전체를 다 볼 수 있느냐, 풀하냐. 그러면 그 업무를 한 그대로가 잘 반영이 되느냐. 사실 업무는 이상하게 해놓고 마치 잘한 것처럼 거짓말로 기록을 남겼다면 그건 액큐리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정말 그때 당시에 그런 디시전을 했고 그런 식의 활동을 했다라는 게 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실효성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 실효성 없는 기록은 남겨서 관리해봐야 엉뚱한 오해만 남는 거죠.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서울시에 자문회의에 갔다 왔는데, 서울시의 정보소통 광장에 원문 공개하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데이터들, 서울시의 시장 데이터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최근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타 그 정부산하 공공기관들도 원문 정보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이상의 결제 문서는 시스템에 바로 이제 내일 정도에 보여줄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런 거죠. 한번 제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촬영하니까 기본 얘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얘기하자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같은 곳에서는 작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다가 어떤 상황을 얘기를 들었냐면, 고리 1호기였던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이제 원래 예정했던 수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때 이제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발전소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판단할 때는 뭐 15년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봤지만, 지금 이렇게 잘 뭐 유지보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더 운전을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NGO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근본적으로는 핵발전소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더 이제 근본적인 이유긴 하겠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노후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은 더 큰 위험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3.11 대지진 이후에 더 이제 그런 견제가 세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런 핵발전소가 안전하냐 아니냐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기관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이제 정책적 결정을 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최종 심의를 하지만 거기에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나름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안전하다, 계속 운전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 보고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NGO 단체들이 너네 기술원에서 입장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실제 기술적으로 공표한 그 보고서를 보여달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 생각에는 뭐 우리는 실제 내용대로 잘 잡은 거기 때문에 공개도 좋겠다 판단을 했죠. 근데 이제 공개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 내부에서 그 문건을 만든 보고서 두껍잖아요. 그것을 쓰는데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좀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공개용으로 작성한 건 아닌데 라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여러 가지 차원인데, 그 중에 한 측면은 항상 이제 자기네들이 작성하고 그걸 올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다 원자력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우리끼리 아는 용어로 썼다는 거죠. 기술적인 용어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용어를 썼을 때는 우리끼리 다 알아먹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신인사에 딱 이렇게 던져졌을 때는 너무 어려운 말도 많고 표현도 많고 그리고 너무 간단한 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길게 쓰지 않고 단순하게 썼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했을 때는 왠지 뭔가 잘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게 결정을 해놓고 보고서를 다시 썼어요. 자, 다시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다시 썼다라고 하는 게 뭘 또 새삼스럽게 감췄다 이렇게까지 뭐 억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발견점 중에 하나가 업무 공개를 하면서 특히 정보 공개 청구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뭔가 내가 결제를 받으면서 굳이 비공개를 할 만한 필요가 없는 한은 바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래 한글 본문 문서를 작성하면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안 쓰고 약간 이제 두리뭉실하게 쓰고 첨부 파일에 넣고 첨부는 비공개로 하고 왜냐하면 공개 비율이 또 높아야 되거든요. 업무 공개 그 정책 통해서는 공개 비율로 하면 높여내냐가 또 관건이에요. 성과예요. 성과지표를 높이려고 나는 공개로 차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좀 민감해 보이는 그런 내용은 다 첨부 문서로 돌려가지고 비공개하는 그런 스타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해도 또 괜찮아요. 근데 어떤 또 다른 기관은 가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거 괜히 공개됐다가 문제 생길까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아예 첨부를 안 붙이고 자기 PC에만 두는 거예요. 근데 윗분한테는 뽑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청에 갔었을 때 또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업무 공개나 정보 공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업무 담당자들이 문서 작성하는 공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한번 추적조사하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왔는데 이거 정말 연구가 필요한 분야예요. 혹시 그쪽에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얼른 좀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자칫 잘못해서 신뢰성이 없어질까 봐 더 걱정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거는 좀 침해를 받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남겨지는 기록 안에 정말 그들이 공적 행위를 하는 그 흔적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업무 공개라든가 이런 제도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뭔가를 좀 더 감추하는 쪽으로 좀 덜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쿨하지 않게 되는 경향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증거는 몇 가지 얘기 들은 바는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채집하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더 걱정인 건 애큐릿하지 않아질까봐 더 걱정이에요. 뭐 조작하면 하진 않겠죠.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해요. 그래서 어쨌든 신뢰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기록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록의 내용이 때로는 거짓을 담을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록 관리자가 그런 그 기록의 내용이 만들어진 배경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잘 확보해 둠으로 해서 나중에 그걸 역사 기록으로 삼아서 그 사료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때는 이런 정황들 때문에 사실은 문서에 뭐 약간의 거짓을 또는 과장을 섞을 수밖에 없었어 하는 것까지도 역추적해서 뭔가 그 당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바라는 기록은 풀하고 애큐릿한 걸 바라죠. 그래서 기록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신뢰성을 어떤 기록이 남은 걸 보고 신뢰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만 할 거냐 혹은 기록관의 기록 연구사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임을 다하려면 우리 기관에 이제 매년 1년이 지나고 나면 작년에 만든 기록들을 정리해요. 그래서 이제 생산 현황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현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작년에 수행했던 업무를 알고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이 풀 앤드 애큐리트하게 남겨져 있나 이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또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 보고서가 누가 됐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분명히 촬영팀이 가서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했는데 등록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걸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정도 회의를 하면 녹취록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든가 그럼 그런 걸 열심히 찾아서 기록으로 등록시키고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됐으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요한 그런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겨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남겨진 기록들이 등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기록의 내용이 신뢰성이 좀 구축하면 이게 좀 더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의 교육이라든가 가이드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침이나 가이드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조직의 문화인 것 같아요. 조직의 문화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출장 보고서 같은 게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일하셨던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출장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 해서 해외 출장을 가는데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몇 년 뒤에 한 5, 6년 뒤에쯤에는 후임자 누군가가 동일한 기관에 방문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티켓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끊었고 얼마를 끊었고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서 그곳에 갔고 거기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와 컨택을 했는데 전화번호는 뭐였고 그 사람 직급은 뭐고 이름은 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어디서 뭐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내가 머물렀던 숙소는 어디고 가격은 얼마였으며 주변에 식당은 뭐가 있고 뭘 사 먹을 수 있으며 하는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적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또 그 다른 사람이 그곳을 출장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걸 참조해서 그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컨택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 무슨 시시콜콜이 그러니까 출장 변경을 한다 그러면 방문의 목적이보다 무슨 논의를 했다 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거기 컨택해서 가려고 하면 컨택 포인트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선배님 지난번에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컨택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람끼리 대면을 해서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대물림이 되지 노하우가 문서에다 적혀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식일 수도 있고 노하우일 수도 있고 뭐 간편한 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까지를 다 또 문서에 기재하게 할 거냐 그건 사실 강요한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게 그래서 제가 문화라는 얘기도 하는 게 그런 걸 자연스럽게 적게 하는 문화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시끌시끌 다 적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남겨져서 지식 정보로 다음 사람에게 또 활용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뭐 뼈대만 듬성듬성 남기는 그런 기록을 만들게 할 거냐. 그게 많은 살을 붙여서 정말 이렇게 아틀사틀이 그렇게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기록을 남기게 할 거냐. 신뢰성과 더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의 기록 관리자라고 한다면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게 할 거냐.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어떻게 기록을 남기게 하는 문화를 조성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의 포인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뢰성 부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여기 중간중간에 인용된 말들도 보면 완전하고 정확한 이게 full and accurate를 번역한 거예요.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물 그 실제로 진행했던 업무 활동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서 의미 있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일 것 같아요. 무게점으로 넘어갈까요? 세 번째 그 풍조소성은 무결성이에요. 인테그리티라고 하고요. 무결성 어떤 기록이 무결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신뢰성을 갖는 진본 기록이어야 해요. 그게 오랜 시간에 걸친 관리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원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여기 이제 방점을 시키는 거죠. 그럼 가장 이제 무결성을 가장 교주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래 한글로 공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비트 스트림이 변치 않으면 돼요. 그 비트 스트림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무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를 비트 스트림이 변치 않아야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포맷이 독자 포맷이고 오픈 포맷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장기 보존할 때 100년 뒤에 이거 열어서 볼 수 있느냐 이거 문제된다. 그래서 문서의 문서 보존 포맷으로 PDF-A라는 포맷을 정해서 아래 한글을 PDF로 변환해서 보관하기로 했다. 그럼 이제 PDF라고 하는 거는 아래 한글과 다른 게 아래 한글 문서는 우리가 한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열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PDF로 만들고 나면 PDF, 그러니까 뷰어를 열었을 때는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걔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역할만 하지 편집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비트 스트림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똑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PDF를 변환시켰을 때 아래 한글 상태에서 보는 모습이랑 똑같진 않잖아요. 조금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원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볼 거냐 다른 모습을 볼 거냐 라는 거죠. 일단 우리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말이 돼요. 그래야지 PDF-A로 변환을 했어도 진본 사본이다. 그래야지 걔를 장기 보존하는 그 객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무효하지 않기 때문에 PDF-A로 만든 거는 원래와 동일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걔를 보존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포맷이 달라도 그리고 완전히 보이는 루캔들이 통일하진 않아도 전체적인 내용성이 거의 그대로라고 하면 걔는 무결한 진본 사본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비트 스트림이 원래 비트 스트림 그대로가 보존되는 것만을 무결성이 유지되는 거라고 보는 건 잘못된 견해예요. 근데 최근까지도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문의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물론 시청각 기록물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뭐 동영상 정보가 있는데 걔가 이제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볼 수도 있고 압축을 하고 해제를 하고 하다 보면 압축을 한다는 거는 원래 비트 스트림이 이렇게 막 길게 있는데 이거 너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알집 같은 걸 압축을 한다는 건 걔네들 이렇게 어떤 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할 때는 더 풀어서 봐요. 근데 이렇게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의 무손실 압축 알고리즘이 있고 비트가 살짝 조금 손실이 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압축을 많이 시키는데 약간 비트가 손실이 되는 압축 방법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였는데 걔를 압축했다가 다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래 비트 스트림과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이거 문제 아니야. 이런 주장. 또 하나는 현재 그거 만들 때의 포맷이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보존 포맷을 바꾸기 위해서 보존 포맷을 이제 다른 포맷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예요. MP4로 바꾸든지 뭘 바꾸는데 그 바꾸게 된 비트 스트림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무결성이 깨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계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무결성이 깨지는 거라서 포맷 변환은 안 된다는 게 내부에도 의견이 올라왔다는데요. 자기는 지금 현재 있는 포맷이 너무 옛날 거라서 최신 버전의 최신의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만 플레이어에서 플레이도 되고 해서 변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변환시키셔야죠. 그랬더니 그때랑 비트 스트림이 바뀌기 때문에 무결성이 깨진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는 거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PDF-A로 변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심플한 거였냐. 근데 국가기록원 내부에서는 그게 굉장히 논란이라는 거예요. 비트를 그대로 보존해야만 무결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요새는 계셔가지고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학계에서는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이에요.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비트 스트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원래 그 디지털 객체가 보여주려고 했던 내용이 포맷이 변하더라도 그 원래 보여주려고 했던 원래 모습 그대로가 보인다고 판단이 된다면 걔는 무결한 걸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장기 보존 과정에서 포맷을 변환하거나 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무결성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용어가 감사 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디트레일.
예전에는 오디트웨이를 감사 추적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추적보다는 증적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 증적이라고 기록하고 뭐 사전에 공식적으로 표기를 했고요. 감사 증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기록관리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통역 변화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기록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에 한 명이었는데 10명 늘린다든지, 또는 걔를 보관하던 장소가 어디를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록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에 대한 조치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조치 상황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예요. 이력 정보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하느냐 하면, 큰 기록관 같은 경우는 기록관리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 여러 명이 기록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은 누군가가 어떤 기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당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증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록 상태를 봤더니 기록이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시스템 안에 남겨져 있는 감사증적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그 기록에 접근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쭉 나오겠죠. 언제 누가 이 기록물에 접근해서 어떤 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 게 다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 행위였나 아니었나, 혹시 그 행위를 하면서 이 기록물이 좀 훼손이 된 건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물의 훼손이나 이런 걸 추적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증적 정보는 반드시 기록관리 시스템에 남겨줘야 해요. 그래서 남겨진 그 감사증적 정보를 기록을 다른 곳에 보낼 때, 이관하거나 해서 보낼 때 이 기록물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증적 정보를 항상 같이 보내줘야 돼요. 왜? 여기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이런 조치를 받았다. 근데 그 조치는 정당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무결하다. 이것에 대한 증거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결성에 대해서는 앞에 진본성 이야기할 때 진본성의 하위 개념을 정체성과 무결성으로 본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결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본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어쨌든 진본성을 유지하면서 사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장기 보존을 위해서 보존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과정, 뭐 이런 게 사실 무결성을 지키면서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에 벤치마크 요건 봤었죠. 그래서 A.1에 A, B 중에서 A가 무결성 부분, B가 무결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 요건 한번 보시고, 자,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ISO 12489에 나와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보면, 당연히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되는데, 인가받지 않은 변경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실 이제 전자기록 다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니까, 시스템에 누군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 하는 사람이 뭐 관리자인지 단순한 이용자인지 뭐 이런 게 다 구분이 된다고 했죠? 구분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로그인한 사람들이 시스템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 활동 종류가 정해져요. 쓸 수 있는 어떤 메뉴나 기능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 허락되어 있는 그 기능 이외의 걸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유저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행동까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접근 통제해 놓은 거, 그 자체가 여기 있는 기록들이 무결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죠. 어쨌든 그런 어떤 접근 통제의 기능을 통해서 어떤 기록이 허가되지 않은 변경에서 보호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게 되면 무결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하는 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 공공기록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대로 RM으로를 PDF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PDF-A를 만들었는데 좀 잘못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거를 잘못된 거니까 지울 수도 있겠죠? 삭제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이용자가 들어와서 삭제할 수 있다면 너무 곤란하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 놓은 PDF-A 보존 포맷 파일을 누군가가 막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인가되지 않는 변경으로도 보호될 수 있게 시스템 기능이 일단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뭐 메타데이터가 수정이 됐다, 또 메타데이터 값이 추가됐다, 이런 것들도 아까 감사성적 정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표시가 돼서 언제 누가 어떤 기록물에 대한 기술을 더했다, 또는 있었던 메타데이터 값이 옛날 값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새로운 값을 변경했다, 이런 내용들도 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값을 변경하는 것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통제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무결성을 검증해주는 기반 기술로 전자설명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서가 진본이냐 또는 원본이냐 이걸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서명이에요. 아까 고문서의 경우에도 그죠,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사인을 할 건데 그 사인의 모양을 보고 그게 위조된 건가 아닌가를 통해서 원본인가 아닌가 확인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유명한 영화 중에 어떤 남자가 친구 아닌 부자친구인 척하면서 서명 위조해가지고 그 남자의 애인을 가로채고 태양을 이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몰라요? 옛날 영화를 몰라? 아무튼 그 서명, 옛날에는 그 옛날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에 서명을 통해서 체크 수표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사인 위조해서 부자